마음 챙김은 자각이다. 마음 챙김에 관한 나의 정의는 의도적으로 이 순간에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가끔 나는 당신의 삶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아주 심오한 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음 챙김이란 당신이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리고 당신의 목숨이 그것에 달린 것처럼 주의를 기울일 때 생겨나는 무엇이다. 이때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자각, 즉 알아차림 자체이다. 알아차림은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알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어떤 능력이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탐구하게 될 마음 챙김 수행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 챙김 훈련은 지금 이곳이 아닌 어딘가에 도착해야 하거나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는 대개 지금까지 오랫동안 왕래가 끊어진 마음의 영역에 머무는 법을 익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이다. 마음 챙김의 과학적 근거. 건강과 질병에 대한 마음 챙김의 적용은 1979년 매사추세츠 대학 의료센터에 스트레스 완화 클리닉 및 명상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클리닉이 설립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연구와 발견의 주제가 되어 왔다. 마음챙김 명상 및 이와 유사한 개입 형태로 제공되는 마음챙김 훈련은 환자들의 불안, 공황장애, 우울은 물론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관련 질환들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또 환자들이 만성적인 통증을 보다 효과적이고 충분하게 대처하는데 암 환자와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높은 재발 위험을 가진 주요 우울장애 병력을 가진 사람들의 재발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효과들은 과학 문헌에 보고된 수많은 임상 결과의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마음 챙김 명상은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 힘든 감정을 처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전두 피질의 특정 영역을 오른쪽 활성화에서 왼쪽 활성화로 전환시켜 정서적 균형을 향상시켜주고 이러한 뇌의 변화에 상관되는 면역 체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명상 훈련을 받은 사람이 현재 순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신피질의 연결망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음챙김 명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영역의 활성화가 더 적었으며 자신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계되는 연결망이 더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마음챙김 명상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을 더 다양하게 개발시켜주며 우리의 경험 자체를 가리고 채색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정도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챙김 명상 훈련이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 등의 뇌 부위를 두껍게 변화시킨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또 욕망의 좌절을 포함한 이런저런 인지된 위협 등 공포에 기반한 반응을 통제하는 변연계에 있는 오른쪽 편도체 같은 부위를 얇게 변화시킨다는 것도 이제 분명해졌다. 이 밖에도 마음챙김 연구에는 수많은 다른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매일 과학 문헌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당신은 이미 전체 속에 있다.
병원 내 마음챙김 명상 수업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수련에 임한다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때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그들이 종종 보여주는 강인함과 통찰의 영감을 받고 수련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혼자라 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어디서나 이러한 영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에서 혼자 명상을 할 때라도 당신은 바로 그 시간에 당신과 비슷한 수백만 명이 명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과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이미 전체이지만 또한 당신이 잘 모를 수도 있는 더 큰 정체성의 일원이기도 하다. 당신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다. 당신은 이미 더 큰 전체 속에 있다. 당신은 인류 속에 있다. 당신은 삶 속에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순간 이 호흡 속에 있다. 마음챙김은 관념이 아니다. 지금 마음챙김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음챙김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못 알기가 매우 쉽다. 알았어. 더 현존하고 덜 판단하면 된다 이거지? 멋진 생각이군. 왜 스스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부터 탄탄대로야. 문제없어. 지금보다 더더욱 마음을 챙길 거야. 그러나 마음챙김은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이것이 마음챙김의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한 이유이다. 마음챙김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규율이며 매 순간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의 모든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야 한다. 마음을 챙기는 것은 확실히 좋은 생각이지만 마음 챙김이 단순히 하나의 좋은 관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마음 챙김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 챙김을 지속하는 것은 그다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어쩌면 마음 챙김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부드러움과 친절이라는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수련을 통해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지속하지 않는다면 마음 챙김은 그저 당신의 머릿속 생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 또 하나의 관념, 또 하나의 슬로건, 또 하나의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만다. 이미 너무도 바쁜 당신의 일상에 집어넣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이 된다. 당신은 한 번도 온전한 존재가 아닌 적이 없었다. 자신의 삶과 마음을 더 큰 명료성과 탐구정신으로 살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쩌면 혼란과 분열을 경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하고 억눌러 왔던 열망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통합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변화의 과정에서 분열되고 싶지 않다는 열망, 있는 그대로의 자기 속에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열망이다. 누군들 이런 평화와 안녕의 느낌을 원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잠깐만, 우리가 이러한 온전함을 열망하고 있음에도 여기서 역설은 그 온전함이 매 순간 여기 와 있으며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심원한 의식의 수직적 전환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삶을 감싸면서 그 속에 스며 있는 더 깊은 일체성에 깨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알아차림이란 바로 이러한 의식의 수직적 전환이다. 이미 말했듯이 알아차림은 우리가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며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게 해준다.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기 연민의 마음으로 그것과 관계 맺도록 해준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또는 얼마나 어정쩡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도 좋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치 우리가 시멘트 신발을 신은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늪 속에 가라앉게 만든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으로 인식하기보다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늪에 빠져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명상을 통해 우리가 관습적이고 서사적인 삶의 의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애당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알지 못함에 익숙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쩌면 당신은 처음에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자. 물론 당신은 나는 존입니다. 혹은 나는 캐서린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일 뿐이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었다. 만약 그랬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지금과 똑같은 사람일 것인가? 물론 그렇다.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장미의 향기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와 업적을 비롯한 모든 것에 위와 똑같은 프리즘을 대볼 수 있다. 그러나 이름, 나이, 업적 등 어떤 것도 곧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런 것과는 다른 무언가 더 신비스럽고 더 큰 존재이다. 나 자신의 노래라는 시에서 월트 휘트먼은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크다. 나는 수많은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사실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와 같다. 우리는 한계가 없다. 가야 할 곳도 해야 할 일도 없다.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마음과 가슴을 같은 단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고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슴 챙김이라는 단어도 함께 들어야 한다. 마음 챙김을 종종 사랑에 찬 주의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또 이것이 내가 매 순간 부드러움과 연민의 자세를 가지고 매우 가벼운 느낌으로 명상에 접근하라고 권하는 이유이다. 마음 챙김은 차갑고 딱딱하며 임상적이거나 분석적인 주시가 아니다. 또 무언가 특별하거나 더 바람직한 마음 상태가 되도록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다. 땅 아래 묻힌 금광을 찾기 위해 마음속 쓰레기를 모조리 청소하는 작업도 아니다. 명상과 명상에 가능한 이익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무언가 강제적인 요소, 행위적이고 분투하는 요소가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명상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인간을 인간 존재라고 부르듯이 명상은 존재함에 관한 것이다. 명상은 순수하고 단순한 주의 자체에 관한 것이다. 대승불교 전통의 위대한 경전인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가야 할 곳도 해야 할 일도 얻어야 할 특별한 것도 없다.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 명상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도 해야 할 일도 얻어야 할 것도 없다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당신은 이러한 명상을 통해 특정한 향상을 이루는 일이 어렵지 않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태도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과 삶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온갖 종류의 일과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엄연히 그것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명상은 자신의 배꼽에만 뚫어지게 집중하거나 세상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현실 가치를 지닌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그것을 성취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자신의 현실적인 야망과 동기를 빼앗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명상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심연에서 우러나오도록 하는 것에 가깝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행위는 단순한 행위와 다른 어떤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행위는 자신의 마음을 친밀하게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경험의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이 친밀감은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개발되며 주의력 훈련을 통해 실제로 함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의 온전한 감각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방법이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도착해야 할 다른 곳이 없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온전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도 없다. 우리는 단순한 무위의 상태, 순수한 존재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것이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경험은 이미 특별하고 놀라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특별한 상태나 느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러한 초대의 역설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암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알아차림이야말로 이미 암 자체라고 할 수 있다.